네, 우리가 코이관, 비위관, L튜브 피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확인을 할게요. 보통은 L튜브 피딩을 할 때는 음식물을 주거나 약물을 줄 때 보통 사용을 하죠. 자, 순서 자체는 환자한테 개방성으로 질문을 합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는데 환자가 저 누구요? 이랬어요. 그럼 괜찮은데 또 팔찌도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내가 시기를 줘야 하고, 시기를 줄 때는 환자 포지션을 항상 팔러스 포지션, 반자 위를 취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침상머리 이렇게 높이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음식물을 주는 거니까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게 하는 거잖아요. 자, 역류를 하면요,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흡인될 수 있잖아요. 코이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내용물을 반드시 흡인해 봐야 하는데, 이때 100cc 이상이 나왔어요. 너무 많은 양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잖아요. 다시 천천히 주고 보고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고 보고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문에서 다시 줘라 할 때가 있어요. 60 정도, 70이면 그냥 주면 돼요. 천천히 다시 넣으면 되는데 100cc 이상이면 보통은 보고 후에 넣던지 아니면 넣지 않던지 검사를 하던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이가 이제 처방기 유동식 주입할 때 우리가 영양백을 연결하잖아요. 영양백의 이렇게 높이를 보면 환자 누워있고 여기 50cm 정도 위에서 영양백이 연결이 돼요. 너무 높지 않고 너무 낮지 않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영양백에서 쭉 내려가는데 공기 들어간 상태로 환자한테 계속 시기가 되면 공기 때문에 뭐가 돼? 역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시험때 또 많이 나오는 건 유동식의 온도예요. 자, 온도는요, 체온보다 약간 높거나 실온 정도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지 않아요. 그렇다고 뜨겁게 해서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체온보다 약간 높게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고, 환자한테 너무 빨리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잘 나와. 설사입니다. 네, 또 하나의 역류 있죠. 그래서 적당히 속도를 주는데 1분에 한 50cc 정도 이 정도 속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끝나고 나면 공기 들어가기 전에 끝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딱 잠그신 다음에 마지막에 물을 한번 줘야 돼요. 네, 관을 한번 씻어내야 돼요. 영양백은 잠그고 이쪽에서 라인을 한 번 더. 그래서 라인을 한번 싹 씻어내 주는 거예요. 개방성 유지라고 불러요. 개방성 유지를 위해서 보통 50에서 60cc 정도의 물을 천천히 줘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보통은 L튜브 피딩을 할 때 맨 처음에 물을 한번 조금 줘서 개방성을 확인하고 위 내용물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피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0에서 60을 천천히 주고 나서 환자는 팔러스 포지션을 취해서 중력에 의해서 음식물이 내려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셨죠?